네, 제가 좀 축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도 지금 10대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디지털에서 보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취업해서 만나는 우리 소비자들이 디지털 생활에서 많이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AI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요새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데 사실은 AI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들은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AI라는 것도 메타버스라는 것도 예전에 있던 개념들이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이제 그런 계기가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이제 겨루었을 때 뭐 인간계 최강인 이세돌 씨가 알파고와 겨루어서 4대 1이었나요? 한 번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이제 구글 알파고와의 대결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정말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벤트가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확 임팩트가 있는 이벤트가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사명을 바꾼 정도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이벤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뭐 긴가민가 최근에 또 메타버스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인 영상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벤트라든지 어떤 이슈가 되면은 메타버스는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이벤트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메타버스가 지금 활성화될 환경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 구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확 뜨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메타콘이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뭐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좀 잘 설명된 요 페이지가 있어서 잠깐 캡처를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한 3단계로 나눠지죠. 네트워크가 그래서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휴대폰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3G, 4G라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젠 핸드폰으로 뭐 단순하게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에서 넘어서서 검색을 하고 영화를 보고 미디어를 뭐 촬영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5G는 얼마 전에 뭐 오래됐죠. 2019년이니까 5G 기술이 시작되면서부터 실질적인 뭐 VR, XR, 뭐 AR로 표현되는 이러한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XR의 시작, 공간이 디지털화되는 그래서 메타버스가 구축이 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기반은 마련이 됐다라는 이제 뭐 설명이 있었고요. 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뭐 온라인 음료 쇼핑은 줄고 의료 화장품은 줄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생활과학대 강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 가구도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생활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또 메타버스에서 또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제페토라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옷을 이제 사고 팔고 아바타를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아이콘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이러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 의상을 만들고 의상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이번 주에 M카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뭐 BTS가 입고 온 옷을 네,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그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가지게 되고요. 사실은 저도 네, 옷을 샀습니다. 네. 무료보다는 유료가 더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 그 이러한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네, 제페토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에도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랑 이제 뭐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 제페토 공간에서 네, 구찌의 그런 컬렉션 네들을 이제 판매를 하거나 이제 뭐 디스플레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엄마 분식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전단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대학생이시니까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수능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마치고 제가 지금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나도 이제 용돈을 벌어서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분식집 알바는 아니고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추운 날이었었는데 추운 겨울에 12월이었는데 제가 그 칼바람을 마시면서 네, 제 집이 부산이어가지고 해운대 앞바다에서 제가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뭐 한 4시간 일해가지고 12,000원 벌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한 다음에는 예전에는 전단지가 이제 이런 낱장 형태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로 또 이렇게 친구가 또 뭐 단기간으로 알바를 하자라고 해서 뭐 단기간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전단지를 나눠주는 또 알바를 그때 잠깐 뭐 하루 이틀 했었습니다. 뭐 돈을 꽤 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줬어요. 몇 시간 일을 하면. 그래서 이거 좀 꿀잡이다라고 하면서 친구랑 같이 이제 뭐 운동도 할 겸 전단지를 한번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낱장보다는 이제 이러한 책자가 훨씬 더 좋죠, 그죠? 네, 받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뭐 책자는 또 버리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많이 주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를 그냥 책자가 아니라 내가 어플로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플로 주문하고 어플로 이제 배달을 하는 네, 누구죠? 네, 배민. 배달의 민족을 또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단지 돌릴 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혹은 이게 돈 벌어가지고 뭘 사야지 생각을 했지 이걸 어플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육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강의를 제작하는 이제 사람인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강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래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뭐 제가 대표적인 이제 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왔지만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채널별로 강연 프로그램들 많이 생기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연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연 듣는 걸 좋아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기도 했죠. 뭐가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강연을 많이 들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연을 좋아하고 강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클래스 101이라는 네, 여러분 이제 좀 잘 아시는 이제 플랫폼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 뭐 노란색 머리에 환하게 입고 계신 분들이 여기 유니스트 졸업하신 분이죠, 그죠? 우리 가까이 계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네, 전단지를 보고 네, 배민이라는 거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강연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제 강연을 들을 수 있고 강연을 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처럼 이러한 이제 기회를 또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패션부터 공연 그리고 교육까지요. 특별히 이제 뭐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뭐 구찌 가방인데 실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로블록스에서는 네, 465만 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기억을 다 해버렸는데, 네, 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가방을 네, 실물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고 있는 상황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찌 컬렉션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요새 떠오르고 있는 NFT죠. 그래서 NFT와 또 이제 메타버스와 연계되는 또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NFT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빨리 넘어가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제 미술 작품 거래 위주로 지금 NFT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고 계신 네, 아이콘 중에 제일 싼 게 3억이라고 해요. 그죠? 오른쪽에 요 코비드 에어린이라는 이게 마스크 쓴 에어 이 저기 뭐죠? 네, 이미지는 165억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고요. 제가 뭐 계속 돈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NFT를 사고 팔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보고 계신 것은 오픈시라는 NFT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뭐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발간을 해봤습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벌 겁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뭐 지금 뭐 무료이고요. 제가 테스트 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기 그 무야호라고 하잖아요. 그 짤이라고 나와 있는 MBC에서도 최근에 이제 NFT를 많이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도 많이 NFT도 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가까워지고 있는 세대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005년도 이제 교황 선출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금 교황 선출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013년에 또 교황께서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그때랑 지금 화면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죠? 네, 뭐가 다르죠? 네, 그렇죠. 네,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도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고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2005년과 2013년 중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007년에 네,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에 생겼고 2006년에 유튜브라는 조그만 회사가 구글에 인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메타버스로 인해서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잡아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버스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제 하게 되면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타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신호를 기다린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네, 핸드폰을 놓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면하는 것보다 네, 문자를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네, 이런 톡이나 할까라는 프로그램처럼 네,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네,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가 더 활성화되면은 사람들의 양식이 좀 어떻게 바뀔까? 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러분 전공 영역과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랑 관련해서 어떻게 바뀔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빨리 이제 달려왔는데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이제 지은 이제 강원국 선생님께서 최근에 그 하신 강연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캡처를 해왔고요. 이건 유튜브 이제 EBS 비즈니스 리뷰 네 검색을 하시면은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학생분들에게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비대면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소속의 중요성은 점차 이제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너 어디 다니니? 그러니까 뭐 너 어느 학교 다녀? 네. 너 뭐 어떤 기업 어느 회사 다녀? 네. 너 어디 살아?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것이 나를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는 도구가 됐던 이제 시대인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요? 소속보다는 너는 누구냐? 네. 소속 집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세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팔로우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소속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거기 있다가 나와서 네. 카카오에 있다가 나와서
네이버에 딱 나와서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요새 또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집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이제 시기가 왔다라는 이제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제 대면할 때는 어느 정도 리액션만 하더라도 네, 오케이, 네, 뭐 굳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네, 소통이 이제 가능했는데요. 비대면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좀 앞에 앉고 교수님들 이제 강의하실 때 좀 고개도 끄덕이고 막 필기도 하고 리액션도 하면은 네, 점수를 잘 받았죠. 네, 뭐 수업 태도도 좋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대면 시대에서는 줌 수업을 할 때 내가 아무리 필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리액션을 이렇게 하더라도 교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 네, 뭐 마이크를 꺼서 그럴 수도 있고 워낙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제목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말하기는 능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소리 내어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만의 플랫폼에서 그것이 뭐 어떠한 유튜브든 어떠한 뭐 메타버스든 어떠한 플랫폼이든 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요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스페이스X라는 거는 사실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이제 우리 사장이죠. 네에서 만든 이제 회사이고, 다음에 보실 뭐 요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최근에 또 우주 여행을 했었습니다. 뭐 테슬라 그리고 뭐 아마존 네 우리 사장님들 대표들은 이제 뭐 어떤 일들로 네 어떤 이유로 이 우주선들을 이제 쏘았을까? 네. 많은 실패를 무릅쓰고 물론 뭐 인터뷰를 봤을 때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를 보고 화성에 대한 꿈을 꾸었다. 난 우주 여행이 나의 뭐 이렇게 하나의 어렸을 때 꿈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우주 사업을 내가 한다라고 하지만은 뭐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뭐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쇼핑몰 그리고 뭐 지금은 더 클라우드 기업이지만은 뭐 아마존에서 왜 우주 산업을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의 먹거리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를 네, 가지고자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본 강연 제목이 뭐죠? 네, 메타버스 행성의 깃발 꽂기. 네, 제가 이걸 새벽에 지은 게 아니라 멀쩡한 대낮에 네, 제목을 지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끄러운 제목일 수도 있지만은 주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주제인 것 같아 제목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또 감명 깊었던 얘기 중에서 그 빨대를 꽂지 말고 깃발을 꽂는 인생이 되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이제 떠오르곤 있지만은 뭐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네, 있을까요? 저는 잘 없다고 보고요. 저도 지금 메타버스 강연을 지금 뭐 여러 번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전문가인가? 네. 아니죠. 저도 지금 이것들을 안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세 달 배워서 지금 여러분한테 강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깃발을 꽂았을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대학이 있죠, 그죠? 전국에. 하지만은 메타버스로 수업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깃발을 꽂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는 정말 많은 대학과 기관들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고요. 특강을 요청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또 울산 산학융합원이라는 곳에서 또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전공들은 다 알 수 없고 하지만은 이러한 또 이게 실전 문제 연구팀이잖아요. 우리가 소속된 부분들이. 그래서 또 이러한 이제 실전 문제들을 또 연구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또 여러분 전공과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미래랑 관련되어서 메타버스를 좀 잘 활용하시면은 이것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꼭 말씀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딱 제가 시간을 맞췄어요, 그죠? 7시 22분이라서 제가 딱 여기까지 강연을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